먹었지만 저녁에 꼭 먹었어요. 국물 위주로 많이 먹나 아니면 건더기를 더 많이 주시고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맛있는 고기는 애들 좀 많이 주지 뭐. 고기고 국물이고 하여튼 잘 먹었어요. 정답은 바로 곰탕이었습니다. 곰탕. 오세요. 야, 그러니까 장민환 선수 어머님이 구워주셨다는 바로 그 곰탕이네요. 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 곰탕하고 설렁탕하고 좀 가끔 헷갈려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음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요. 그런데 뭐 혼돈해서 먹는다 그래서 이상하지는 않고요. 네. 곰탕은 고운다는 뜻에서 곰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보통은 살만 들어가고요. 뼈가 들어가면 그저 도가니 정도. 저는 스지를 조금 넣어드렸거든요. 네. 그 정도 하고요. 설렁탕은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뼈하고 살하고 그렇죠. 다 들어가는 게 설렁탕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더 이런 색깔이 아니고 우유 색깔이 아주 뽀얀 그런 게 나오죠. 제가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아마도 곰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아마 설렁탕을 하셨을 거예요. 뭐 뽀얀 국물을 뼈를 넣어서 네 그런 네. 이게 이제 오리지널 곰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이쪽으로 자꾸 오니까. 네네. 한번 이제 먹으면서 방송을 저희가 그러셔도 돼요. 네. 예전에 많이 드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음식을 놔두고 안 먹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네네. 제가 대표로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왜 고깃국에 쌀밥 이게 네, 생일이나 특별한 날 아니면 이게 못 먹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곰탕이라는 게 이게 귀한 음식 아닙니까? 근데 메인 MC시지만 제 네. 조 선생님이 워낙 네. 저분이 제일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두 분 참 귀한, 보기가 귀한 좋네요. 음식 아니에요? 이게 임금님 드시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임금님은 밥상에서 보통 미역국하고 소고기국을 넣는데 보통 이렇게 곰탕스럽게 만들어 쓰셨거든요. 제가 고기를 굉장히 얇게 잘 쓸었어요. 그냥 두껍게 쓸어주셔도 근데 저는 사실 이 곰탕을 산후조리할 때 미역국하고 곰탕하고 같이 이렇게 번갈아서 먹었었거든요. 그러실 수 있어요. 기가 좀 허하고 몸이 약한 드셔보시겠어요? 분들이 많이 네. 드시는 게 이 곰탕이잖아요. 이현경 씨 오늘 그렇죠. 이거 밀고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맑게 끓여서 기름을 다 걷어냈는데요. 선생님 드셔보시겠어요? 네. 네, 하나 더 남았는데요. 네. 금방. 곰탕 같은 거 끓일 때 이제 누린내 같은 게 나잖아요. 좀 먹다가 얘기할까요? 드시겠어요? 그러면 드세요. 제가 말씀해 아니, 드릴게요. 네. 자. MC들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세요. 제가 먹을게요. 나는 뭐야? 근데 이 곰탕이 네. 그냥 구우면 또 맛이 안 나고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바라는 겁니다. 네. 이게 곰탕은 그죠?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투가리에다가. 네. 뜨겁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로 고소하니 주문하셨어요. 네. 이 곰탕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힘을 내는 걸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살 부분은 고단백이겠죠. 그래서 이제 곰탕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뭐 이렇게 푹 끓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곰국 끓이다가 손님이 한 명 더 오면 물 한 대접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서의 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특히 일품 요리 같은 것은 일부러 탕이라는 야극기라는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곰탕에는 우리가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아까 장미란 선수가 태어민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민이 가장 좋은 음식이 쇠고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미란 선수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이 곰탕이 굉장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쇠고기는 우리가 폐를 보강한다고 그러거든요. 태음인들은 간대 폐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간의 기운이 크고 폐의 기운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이 쇠고기야말로 우리 장미란 선수에게 보양 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장미란 선수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2끼씩 2년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된 뒤로는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려 6년 동안 곰탕을 먹었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먹는 건 장복 때문에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아주 과학적이에요. 네, 이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몸에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일정량 이상 먹게 되면 그날로 바로 다 배설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보면 먹을 때 날 잡아가지고 뭐 한두 끼 식구들끼리 포식을 하잖아요. 안 먹을 때는 2, 3주 안 먹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지금 장미란 씨처럼 매일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야, 네. 근데 정말 이게, 새롭게. 이게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들어올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게 장민환 씨 부모님이 이 사업을 실패하셔가지고 곰탕집을 차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아버님이 잘못 생각하셨고 중국집을 차렸으면은 계속 이 짬뽕, 이 짜장면 사고로 가는 건데 아 곰탕으로 가니까 이거 제대로 가신 거예요. 네, 탁월한 선견지명. 이은 기자도 그 장민환 선수 곰탕 자주 먹는 모습을 봤어요? 어때요? 네, 태릉 선수촌에서도 자주 나오는 메뉴고요. 네. 장미란 선수가 곰탕의 영향인지 모든 탕 종류를 가리지 않고 네. 다 좋아한답니다. 근데 네, 항상 좀 네. 배울 게 이게 사실 집에서도 이제 뭐 좀 이렇게 끓이기도 하잖아요. 뭐 네. 사다가. 그렇죠. 근데 이런 맛이 안 나요. 안 나죠. 그쵸. 이 저기 진하네. 선생님 오늘 나오신 길에 곰탕 끓이는 비법 뭐 있습니까? 설렁탕집 주방장의 굉장한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 따로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고기를 끓일 때는 핏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누린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핏물이 충분히 빠지도록 한 서너 시간 동안 물을 갈아대면서 이제 핏물을 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고기 덩어리째 넣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서 바깥에 단백질이 딱 옹그라들겠죠? 그럼 안에 있는 육즙이 그 물에는 그냥 안 빠지고요. 그렇게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 찬물을 넣고 고우시는데요. 저도요, 이런 거 고우다 보면 들통을 얹어놓고요. 안 태우려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자잖아요. 한참 지나면요. 저는 냄새도 못 맡는데 방에서 자던 남편이 나오면서 온 집안에 사람 살 타는 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물이 자작자작하면 엄마들은 깜짝 놀라서 들통째 지고 수도가에 가서 얼른 생수를 붓잖아요. 그러면 누린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우르르 끓여가지고 그 물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물을 끓여서 중간에 물을 또 부어야 될 일이 있으시면 팔팔 끓는 물을 넣든지 안에 있는 고기를 내시고 다시 끓이시면 아주 누린내도 안 나고요. 이렇게 그 곰탕처럼 이런 걸 끓이실 때 누린내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소허파 있죠. 네. 이 곰탕이 원래 내포를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항생제가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내장들을 잘 안 잡수시잖아요. 그 허파, 부화를 좀 넣으시면 누린내가 별로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후추 넣으시고 또 무 넣으시고요. 통째로. 그리고 마늘, 생강을 넣는데 한 가지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더 궁금해요. 아니 얘기를 하시는데 음식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이 맛있게 아주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서는 집에서 아주 편하게 끓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아닌 것 같은 게 좀 굉장히 번거롭긴 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래야 계속 구워야 되고 또 꺼냈다가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건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뭐였죠? 마지막 비밀. 뭐 하나가 필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선생님 네. 기왕 나오신 길에 그래요. 툭 던져주고 가시지. 그게 또 비밀이라고 또 그러십니까? 그런 것이 좋은 아침의 매력이에요. 포인트가 어디 숨어 있을까? 요거 한 거 아닐까요? 있죠? 이게 물음표 가는 네. 그럼 그 전에 이 물음표를 열어보기 전에 이제 곰탕도 사실 체질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님한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곰탕이 가장 좀 맞는 그런 체질을 좀 알아보도록 맞는 하겠습니다. 체질, 안 맞는 체질. 네, 그럼 다음에 우리가 곰탕을 삶든지. 누가 맞으실 것 같습니까? 조용히 씨. 씨요. 뭐 외형적으로 뭐 소 한 마리 잡아먹게 생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맞춰주셨듯이 조용기 씨가 맞으실 것 같으세요. 조용기 씨도 같은 태음인인데 예. 이제 장미란 씨하고 조용기 씨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조용기 씨는 저희가 보더라도 땀도 많이 흘리시고 좀 괄괄하실 것 같고 성격도 좀 외향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장미란 씨는 인터뷰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여성적이고 여성적이시죠. 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열태음인, 그분은 한태음인인 것 같아요. 아, 그 태음인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네요. 네네. 그래서 한열, 말 그대로 하는 냉이란 뜻이잖아요. 예. 냉한 체질일 수 있고요. 땀도 별로 안 흘릴 수 있고 장미란 씨는 우리 조영기 씨는 열한 체질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시고